근데 혹시 왜 어떤 바이크는 한 5,500rpm부터 레드라인인데 또 어떤 스포츠 바이크는 15,000rpm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엔진의 한계선 레드라인의 비밀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레드라인 차이는요, 결국 엔진 안에 있는 부품들이 물리적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 문제랑 직결돼요. 엔진이 빨리 돌면 돌수록 내부 부품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일 큰 게 바로 관성, 영어로는 이너시아라고 하죠. 그 엔진 속에 피스톤이나 커넥팅 로드 같은 부품들, 얘네들 다 무게가 있잖아요.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면서 방향을 바꿀 때 그 관성 때문에 받는 힘이 정말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까요? 그 혼다 CBR 600R 같은 경우 피스톤이 레드라인 근처, 그러니까 15,000rpm 정도 되면요, 1초에 500번이나 위아래로 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 피스톤 무게 자체는 한 100g 조금 넘을까 말까 한데요, 방향을 바꿀 때 순간적으로 받는 힘이 계산해보면 거의 1,700g 정도 됩니다.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 거의 200kg이 육박해요. 바이크 전체 무게보다도 무거운데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금속이라도 이런 부하가 계속되면 결국엔 피로 파괴, 퍼티그 페일리어라고 하죠. 이걸로 이어져서 부서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엔진에 레드라인이 필요한 첫 번째 핵심 이유입니다. 부품의 물리적인 내구성 한계인 거죠. 와, 엔진 속에서 진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그럼 관성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그럼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발브 트레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의 작동 한계 때문입니다. 보통 4인조 엔진 보면 실린더 헤드에 발브들이 있잖아요. 연료랑 공기 섞인 혼합기 넣고 또 배기가스 내보내는 문 같은 역할이요. 캠축이라는 부품이 이걸 눌러서 열어주고 발브 스프링이 다시 당겨서 닫아주는 구조거든요. 아, 네. 근데 RPM이 너무 높아지면 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엔진 회전수가 너무 높아지면요, 이 발브 관련 부품들의 관성이 너무 커져버려요. 그래서 스프링 힘만으로는 발브를 제때 그리고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발브 플로트 또는 발브 서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발브가 완전히 안 닫혔는데 아래에서 피스톤이 확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피스톤이랑 발브가 부딪히겠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엔진에 완전 치명적이겠어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밸브 플로트 현상을 막는 것도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두카티의 데스모드로밍 방식처럼 스프링 없이 강제로 여닫는 구조도 있고, 이행적 임진은 아예 구조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다른 부품들의 관성 문제 때문에 레드라인 자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할리 같은 바이크랑 스포츠 바이크는 레드라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그건 엔진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 방식 차이 때문이에요. 아까 예로 든 혼다 CBR 같은 고회전 스포츠 바이크들은 보통 오버헤드 캠, 그러니까 OHC 방식을 많이 써요. 캠축이 실린더 헤드 바로 위에 있어서 밸브를 직접 누르거나 아주 짧은 부품을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부품수가 적고 가벼우니까 관성이 적어서 더 높은 RPM까지 돌릴 수 있는 거죠. 아하, 구조가 단순하고 가벼우니까 고회전에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할리 데이비스는 다른 방식인가요? 네, 할리 데이비스는 전통적으로 푸시로드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건 캠축의 엔진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긴 막대기 같은 푸시로드랑 또 로커암 같은 여러 부품들을 거쳐서 저 위에 있는 밸브를 움직여요. 부품이 더 많고 또 무거우니까 관성이 커져서 아무래도 높은 RPM까지 올리기는 좀 어려운 구조죠. 그리고 또 하나, 피스톤이 한 번 움직이는 거리, 이걸 행정거리, 피스톤 스트로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행정거리요? 행정거리가 길면 같은 RPM으로 돌아도 피스톤이 움직이는 평균 속도가 더 빨라져서 부하가 더 커져요. 그래서 보통 고회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 바이크는 행정거리가 짧고 이걸 숏 스트로크라고 하죠. 반대로 저회전 토크를 중시하는 할리 같은 크루저 바이크는 행정거리가 긴 롱 스트로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엔진 설계 철학의 차이가 결국 레드라인 위치로 나타나는 거네요. 신기합니다. 근데 저 같은 초보 라이더는 가끔 실수로 RPM을 레드라인까지 확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엔진 바로 망가질까봐 좀 겁날 때도 있어요. 아, 네네. 근데 다행히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바이크에는 레브 리미터라는 안전장치가 달려있어요. 레브 리미터요? 네. 이게 뭐냐면 설정된 RPM 이상으로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연료 분사를 딱 멈추거나 점화 타이밍을 조절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엔진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제조사들도 실제 기계가 버틸 수 있는 한계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편이고요. 아, 그러니까 실수로 한두 번 레드라인을 쳤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레브라인 근처의 높은 RPM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당연히 엔진 부품들의 마모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